아, 아프리카 형들 유튜브 형들 어서 오시고요. 좀 그래도 메이저리가 되게 쉬운 타이밍이라 제가 그 전에도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는 거 찍으면은 뭐 서브가 들어오던 메인이 들어오던 뭐 하나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많이 틀려봐야 그냥 다 푸근하게 나오는 편이라 웬만하면 한 폴락 아니면 안 나오죠. 두 폴 이상씩 잘 안 틀리고 뭐 어제도 메인 잘 들어왔는데 오늘 일단 제가 담 걸려가지고 축구 분석을 조금 잘 해오진 못했어요. 냉정하게 디테일하게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좀 가볍게 그렇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세 좋으니까 한번 가보죠. 첫 번째 미국 대 독일 4강이고요. 여자 축구 지난 예선 때 한번 붙었었거든요. 예선 때 한번 붙었었고 그때 이제 미국이 4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게 올림픽이 어려운 부분은 눈으로 봤을 때 전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딱 눈으로 축구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이거 이상하지 않은 경기들이 많아요. 근데 보통 이제 골 결정력 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많이 갈리는데 지난번에 미국과 독일의 어떤 경기력에 있어서는 비슷비슷했어요. 눈에 띄었던 부분은 미국이 수비가 확실히 좀 더 좋았던 느낌이 들었고 뭐 독일 같은 경우는 골 결정력에 대한 아쉬움이 뭐 있었던 부분인데 뭐 오늘 경기는 직전 경기 8강전에서 둘 다 뭐 미국은 일본 상대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캐나다 상대로 연장 승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특히나 뭐 대회 들어가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거 뭐 3일 간격으로 계속 차는데 뭐 이틀 3일도 아니야 뭐 이틀 간격으로 찰 때도 있어. 근데 이제 로스터도 18인 명단에다가 뭐 지난 경기 또 연장까지 치렀기 때문에 뭐 독일 같은 경우 어쨌든 미국의 단단한 수비에 막혔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처럼 그러니까 미국이 4대1로 이겼는데 독일이 조금은 주도하기는 했어요. 약간 주도했다고 해야 되나? 미국이 앞서가는 부분에 있어서 지키기만 하면 이기니까 수비하면서 역습밖에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도 약간 서로 간에 뭐 같은 전술로 미국 같은 경우 나설 가능성이 높고 독일 같은 경우는 수비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아요. 왜냐면 체력이 많이 빠져 있는 타이밍에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결국 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서로가 공격할 만한 타이밍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에 체력이 빠지면 불리한 건 공격이에요. 왜냐면 골키퍼는 똑같은 상황이고 공격수들은 어차피 힘이 빠지면 슈팅이 구대기로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지난 경기 개 오바였지만 오늘은 저득점이 유리해 보인다. 언더로 보고요. 그리고 디나모 키우 대 레인저스 요거 챔스 예선인데 일단은 키우 우크라이나 팀이고 레인저스가 저 스코틀랜드 팀 다들 아시겠지만 축구 좋아하시는 형님들은 요거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그 뭐 러시아랑 또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립 경기 폴란드에서 치러지는 매치입니다. 양 팀 다 기본적으로 대충 찾아봤을 때는 보강을 좀 많이 했어요. 이번 그 이적 시장에 뭐 키우도 마찬가지고 레인저스도 꽤나 갈았고 있는데 좀 데려온 것 같은데 뭐 원래는 레인저스가 원정 가면 조금은 소극적인 경기 운영도 자주 하거든요. 키우 같은 경우도 원래 같은 경우 공격 쪽에서 조금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뭐 평가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파르티잔 세르비아인가 파르티잔이 아무튼 거기와의 또 매치가 있었잖아요. 화력적으로 좀 터지고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오바가 낫지 않나. 그래도 오바가 낫지 않나 봐서 그리고 오바만 오바만 보겠습니다. 오바만 보고요. 세 번째 릴드 이제 페네르바체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챔스 예선. 조별 예선 아닙니다. 조별 예선으로 가기 전에 그 예선. 조별 예선은 이제 한참 9월 8월 말부터 하나? 언제부터 하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릴드 이제 페네르바체. 이 경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빠지는 선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명단 제외되는 선수들도 너무 많은 부분이라 뭐 좀 이슈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뭐 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번 시즌 들어오면서 또 감독도 바꾸고 예전에 이제 렌에 있던 감독인데
감독도 바꾸고 뭐 수비 쪽 에이스도 이제 맨유로 떠났죠. 맨유 최근에 오피셜 뜨네. 그러니까 이탈이 조금 있는 부분이라 이런 경기는 솔직히 분석적으로 제대로 풀기 어렵습니다.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봤으면은 뭐 디테일하게 언급해 드릴 텐데 애초에 디테일하게 보질 못해가지고 가볍게 그냥 무승부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페네르바체도 뭐 홈에서 강한 팀인데 이게 조금 그리고 페네르바체가 여기까지 왔으면은 조금 뭔가 배팅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무리뉴 감독이잖아. 분명히 트로피를 원할 만한 그런 사이즈가 일 거란 말이죠. 근데 냉정하게 챔스 가면 페네르바체 거의 뭐 진짜 잘해봐야 16강이거나 뭐 예선 탈락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유로파로 가서 트로피 경쟁할 만한 그런 사이즈를 만들 확률도 높아요. 물론 뭐 챔스 가는 거 자체가 돈은 많이 주긴 하는데 트로피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릴 같은 팀은 돈 때문에 챔스가 나은데 페네르바체는 오히려 유로파를 원할 수도 있어. 예전에도 뭐 그랬던 팀들도 많아요, 되게. 그래서 이 3차 예선이 그래서 약간 좀 배팅하기가 조금 막 아주 좋진 않습니다. 이 각 팀들의 그런 사정들이나 이런 주작 경기가 있어. 일부러 져요 그냥. 골 존나 이상하게 먹혀가지고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이제 헨트가 그래 대놓고 주작질했잖아요, 오모니아 상대로. 그런 경기들 좀 많고. 그리고 이제 농구 프랑스 대 이제 캐나다 이거 농월 이거 8강이었나? 8강이죠. 남자 농월이 아니지 올림픽 8강인데 요거 기본적으로 캐나다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캐나다가 그러니까 그냥 전력 자체가 캐나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강점은 이제 뭐 고베어나 아니면 이제 웬바냐와 아니면 뭐 바툼 같은 베테랑 프론트코트진 자원. 그러니까 이거 대체로 이제 뭐 포워드 라인들, 뭐 빅맨진들, 프론트코트 라인이 되게 여기 고어라고 적혀있어. 괜찮은 프랑스인데 문제는 앞선이 안 좋아요. 앞선이 백코트 듀오가 별로 안 좋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선수들을 살려줄 수 있는 선수에 대한 그런 가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아쉬운 흐름이라 결국 높이로 싸워야 되거든요. 뭔가 짜임새보다는 이런 물리적인 높이나 그냥 웬만하면 사기잖아. 캐릭터 자체가 사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성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면 캐나다의 약점은 그나마 빅맨이 약하기는 해요. 빅맨이 이제 드와이트 파일이랑 여기에 이제 올리닉 여기에 이제 캠버치인가? 이 새끼 이제 댈러스에서 주로 그 있던 놈이고 얘는 이제 뭐 유타에서 최근에 있었었고 뭐 거기에 이제 그 토론토로 트레이드했었나? 헷갈리네 갑자기 시즌 끝난 지 좀 돼가지고 캠버치도 이제 토론토에서 오래 뛰었던 빅맨진들이 지금 조금 애매하죠. 좀 뭐 NBA 셋 다 NBA이긴 한데 뭐 그렇게 갈았고 있는 놈들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포워드진하고 이제 백코트진은 캐나다가 훨씬 좋습니다. 스가도 여기 있고 그리고 적어놓지라면서 헷갈려. 스가랑 또 자말 머레이도 있고요. 캐나다에 추가로 그 루돌트 스가랑 같은 OKC 수비 장인. 얘는 뭐 이것저것 수비도 좀 공격도 잘하잖아. 스가는 만능에다가 여기에 이제 그 휴스턴의 딜런 브룩스 미친 개 르브론만 보면 그냥 미친 눈깔 뜨고 달려드는 뭐 이런 놈들 깔았고 있는 놈들이 더 있어. 여기에 니켈 알렉산더 워커도 캐나다였던 것 같은데. 추가로 이런 꽤나 재능 있는 앞선이나 뭐 프론트 코트진도 훌륭하죠. 이 정도면은 포워드 라인도 그죠. 둘 다 수비 기깔나게 잘하는 놈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가 뭔가 제가 볼 때는 비빌만한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냥 웬바냐가 걔 미치지 않는 이상 고베어가 골 밑에서 다 막아주고 웬바냐가 그냥 미쳐 날뛰지 않는 이상은 전력상으로 캐나다 이길 수가 없다. 승은 공짜라고 보고요. 마인승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바는 언더. 프랑스도 뭐 골 밑에서만큼은 분명한 강점이 있고요. 캐나다 입장에서도 그래서 골 밑에서 물리적인 높이나 이런 부분은 좀 딸리긴 하는데 냉정하게 앞선 수비 내지 뭐 포워드 라인에서 수비는 캐나다가 상당히 또 좋아요. 골 밑만 약해 캐나다는. 골 밑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팀 뭐 163.5는 언더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코트 쳐봤다고 레드카드 줬다고. 저는 캐나다의 무난한 승리를 좀 봅니다. 그리고 메이저로 넘어가서 9시네 딱 가면은 피츠버그 대 이제 샌디에고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딜런 시즈 요즘 뭐 딜런 시즈 너무 잘 던지고 있죠. 다만 이제 피츠버그도 최근에 뭐 불펜 자체가 뭐 중간에 좀 보강도 있었을 뿐더러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베일리 폴터도 분명히 호투를 할 수는 있는 놈이기는 해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 샌디 승을 찍거나 언더를 찍거나 둘 중에 한쪽으로 접근을 하자. 뭐가 더 좋아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피츠버그도 요즘 만만치 않긴 하거든요. 딜런 시즈가 아무리 잘 던져도 뭐 비빌만한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런 맥락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는 샌디 승 그냥 뭐 믿어준던가. 샌디가 요즘 잘하기는 해요. 요즘 그 뭐야 늘서부 팀이 다저스 말고는 다 잘하잖아. 아니면 언더로. 양팀 다 불펜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샌디는 뭐 필승도 나왔을 때 상당히 좋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고 두 번째 마이애미 대 신시내티. 뭐 분석할 거 없이 오바 보겠습니다. 이 새끼들이 7.5? 뭐 어차피 둘 다 불펜도 안 좋고 신시도 뭐 몇몇 팔아먹고 부상자 많다고 말씀드렸죠. 불펜에 있어서 좀 그렇고 그나마 선발이 뭐 맥스메이어 대 로돌로 솔직히 갈았고 있는 양팀 빠따라 감안했을 때는 뭐 둘 다 호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그런 흐름은 아니긴 합니다. 둘 다 로돌로도 뭐 점수 주는 부분이고 메이어도 글쎄요 애초에 등판율 자체가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신시내티가 뭐 아예 틀어막힐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서 8.5였으면 모르겠는데 아씨 7.5는 좀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래서 7.5바 보고 넘어가고요. 불펜까지 감안했을 때는 넘길만 합니다. 넘어가고 세 번째 워싱턴 대 이제 샌프란시스코. 요거는 이제 선발의 맥켄지 고어 대 헤이든 버드송. 기본적으로 이제 당연히 가락부는 고어가 좋아요. 문제는 최근에 대한 어떤 흐름 여러 가지 봤을 때 맥켄지 고어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한 6월 중순까지 고어가 되게 잘 던지긴 했거든요. 예년 시즌보다 뭐 볼질도 좀 줄었고 뭐 페스티벌 구속도 거의 90말 후반대 나오면서 상당히 잘 던졌는데 6월 중순 넘어가고부터 고어가 흔들리고 있어요. 구속대도 오락가락하는 조금 최근의 흐름이고 볼질도 많고 그러니까 홈런 좀 덜 맞는 거 말고는 최근에 좀 강점이 사라졌어. 6월 중순인가 그때 매치한테 한번 후들겨 쳐맞더니 그때부터 뭔가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흔들리는 좀 구간이지 않나 싶고 버드송은 저 새끼 뭐 사실 이름 없는 그러니까 이름값은 떨어지는 루키긴 합니다만 뭐 90마일 중후반 때 이제 빠른 공 던지고 변화구들 뭐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 던지는데 지금까지 뭐 경기 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몇 경기 뭐 6경기인가 7경기인가 아무튼간에 치른 부분에 있어서는 헛스윙률이 상당히 좋아요. 변화구들에 있어서 타자들을 낚아먹는 그러다 보니까 삼진을 굉장히 잘 잡고 최근 경기들은 다 호투를 했습니다. 물론 상대가 뭐 최근 두 경기는 콜로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워싱턴 같은 경우도 뭐 이탈도 상당히 많을 뿐더러 어쨌든 최근의 페이스로 봤을 때는 버드송이 있는 샌프란시스코가 훨씬 좋기는 하다. 더군다나 불펜 싸움으로 가도 워싱턴 불펜 뭐 다 팔아먹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뭐 피네건까지도 흔들리는 마당에 샌프 승이 낫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샌프 승에 뭐 어느 방 9.5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샌프도 불펜은 별로 조금 그래가지고 어느 방 그냥 패스하고 굳이 찍으면 언더지 않을까 싶은데 패스를 하고 샌프 승만 보겠습니다. 네 번째 양키스 대 에인절스. 사실 제가 이런 경기 분석하라고 오늘 온 건 아니죠. 루이스 힐 대 데이비드 다니엘. 뭐 그냥 터지면은 사실 조금 변수가 있는 부분인데 잠시만요.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양키스 마이너로 보겠습니다. 루이슬도 최근에 살아난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계속해서 해드렸고 와 에인저스 상대로 잘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저 루키 새끼 양키 스타디움에서 과연 저지 소토 앞에 두고 스탠튼이나 애들 앞에 두고 잘 던질 수 있을지, 과연 볼질이 없는 게 그나마 저 다니엘의 장점이기는 한데, 글쎄요, 큰 거 한두 방 맞고 픽하고 고꾸라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키스 마인 쪽으로 보겠습니다. 양키스 마인 쪽으로. 설마 엮이지도 않지 않겠지? 지난번에도 에인저스가 한번 엮이짓 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5월달에 5월인가 6월 초였나, 그것 때문에 살짝 그 멈칫했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토론토 대 이제 볼티모. 유튜브 아직이네요가 무슨 소리야? 유튜브 안 올라갔어요? 나 올렸는데? 잠시만요. 유튜브 올려가 있는데 형님? 올라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 잘못 올렸나? 올라가 있습니다 형님. 유튜브 올라가 있고. 오케이, 깜짝 놀랐네. 쭉쭉 갑시다. 토론토 대 볼티모. 배시 때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 뭐 선발은 둘 다 솔직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경기는 사실 별로 배팅하는 것 자체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토론토를 찍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죠. 최근에 어쨌든 뭐 감독 저 또라이 짓 하는 거나, 저지를 몇 번이나 쳐거르는 거야 돌대가리 놈. 결국에 팀 다 졌잖아. 그지를 하더니. 그죠? 뭐 결국에 갈 거면 볼티를 가야 되기는 해요. 볼티모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쨌든 타선에 대한 흐름, 그 올스타 브레이크 전이었나? 직후였나? 타선이 완전히 좀 식은 듯한, 조금 식어가는 볼티모였는데, 최근에 뭐 잭슨 할러데이도 들어와서 지금 계속 멀티히트 갈겨주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타선이 8월 들어와서 확실히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타선에 대한 기대치 당연히 볼티가 훨씬 좋아요. 근데 선발에 있어서 이제 그레이슨 로드리게스의 최근의 투구 내용을 봤을 때는 완전히 안정적으로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볼티 자체도 점수를 꽤나 줄만도 합니다. 또 볼티도 불펜에 있어서 뭐 아주 안정감이 있는 타이밍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간에 점수가 어느 정도는 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이제 빠따라는 게 사실 뭐 서로 안타를 많이 치고 하더라도 뭐 점수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득점권에서 결국에 못 치면은 약간 좀 그런 사이즈야. 전체적으로 볼티가 조금 유리하고 뭐 서로의 선발에 대한 공략도 어느 정도 갈 것 같기는 한데, 이 배시시라는 홈에서 나오는 배시는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살짝 승패, 뭐 언더 오바, 뭘 찍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사이즈 같긴 한데, 저는 그래도 볼티를 믿어주겠습니다. 볼티모 승에 8.5바. 뭔가 식을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진 않는다. 베이시 세대다가 사실 토론토 홈이다. 이거는 볼티가 헛방망이 돌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흐름상으로 뭔가 식을 것 같은 느낌은 없어요. 지난 경기들 클블전에 빠따 치는 거 봤을 때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대신 마운드는 장담 못한다 볼티가. 클블전이랑 비슷한 느낌의 볼티 승 오버 보고요. 그리고 애틀란타 대 미러키는 이거 개인적으로 뭐 이런 경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애틀란타도 사실 지난 마이미전에 제가 뭐 맥스 그 프리드 등판인데도 물론 복귀전이긴 했습니다만 그냥 언더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빠따를 못 믿어요. 결국 애틀란타를 지금. 근데 문제가 뭐냐, 미러키도 지금 빠따가 솔직히 시원찮거든요. 둘 다 근데 똥볼로가 나와. 엘더 대 그 콜린 레이. 둘 다 똥볼로예요. 둘 다 그리고 최근에 봤거든요. 이게 뭐 구위가 좋은 애들은 어차피 그냥 윽박 지르기 때문에 뭐 봐도 똑같이 윽박 지르는데, 똥볼러들은 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또 볼이 무브먼트나 이런 것들이 눈에 익잖아. 그럼 처맞거든요. 근데 둘 다 빠따가 식었는데 이 똥볼러들을 다시 보는 거야. 약간 좀 지표들이 좀 뭔가 이렇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빠따는 식었는데 다시 보면 치기 좋긴 하거든요. 엘더도 그렇고 레이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 뭔가 좀 아다리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경기 같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레이가 이번 시즌 꾸준하게 던졌던 부분을 더 점수를 주고 싶고요. 빠따 자체도 애틀보다는 미러키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요거. 그리고 어쨌든 역배잖아. 미러키 역배나 프렌 쪽이
조금 더 낫지 싶습니다. 어노바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투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칠만한데 다시 보는 것까지 감안해서 칠만한데 두 팀의 빠따라 지금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애틀란타 같은 경우 진짜 못 치기는 해요. 최근에 진짜 못 치긴 해서 차라리 프렌 찍는 게 역배나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텍사스 휴스턴도 패스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텍프런 갈 거면 시리즈 마지막 경기 기쿠치 나올 때 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패스를 했잖아. 오늘은 조금 애매해요. 마을 대 발데스. 마을도 복귀전인데 원래 갈았고 있는 놈에다가 발데스도 뭐 이번 시즌 뭐 아주 압도적인 그런 이전의 모습은 아니잖아.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는. 또 휴스턴도 불펜도 최근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글쎄 마을이 잘 던지면 텍사스가 유리할 거고 마을이 맞으면 휴스턴이 이길 겁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복귀전이기 때문에 차라리 내일 경기 선발 짱짱할 때 휴스턴 믿는 게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뭘 찍어도 무방하다. 그리고 컵스 대 미네소타 이것도 이마나가 대 파블로 로페즈 최근에 파블로 로페즈가 호투하는 부분이고 파블로 로페즈가 올 시즌에 기대치에 못 미치게 계속 쳐맞는 구간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리고 한 번 호투했다가 살아났나? 바로 또 쳐맞고 근데 최근 경기는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던져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리글리 필드인데 기준점 6.5 주는 거 보면은 선발도 이마나가 파블로 로페즈 뭐 갈았고 있는 애들 나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바람 존나 부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외야에서 내야 쪽으로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람 불면은 결국에 넘어갈 것도 안 넘어가고 뭐 조금 뭐 땅볼도 운발 좀 따라줘야 되고 그런 경기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 경기는. 저는 언더를 찍지 않을까? 미네도 오늘 치는 거 보면은 뭐 빠따 시원치 않고 컵스 같은 경우 오늘 뭐 페스타한테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페스타 호투할 만하다. 꽁꽁 묶였었기 때문에 굳이 찍으면은 기준점 6.5라고 풀발기해서 오바를 물 바에는 언더를 찍을 것 같은데 글쎄 메이저리그 6.5 언더 찍기에는 조금 찍고 싶진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패스를 하고요. 캔자 대 보스턴 오늘 있었던 경기는 뭐 다득점으로 역시나 이어져 갔고 양팀의 불펜 장담할 수 없다고 제가 선발 불펜 다 장담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둘 다 그냥 적당히 공략하고 다 쳐주면서 뭐 스근하게 오버가 나왔는데 내일 일단은 루고 대 베요. 그러니까 캔자스 입장에서도 가장 믿을만한 뭐 올치 뭐 거의 사이언 페이스죠. 루고가 나오는 부분이고 보스턴 같은 경우 최근에 반등에 성공한 베요 같은 경우도 올 시즌 굉장히 안 좋은 스타트를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제가 분석해드렸듯이 그러니까 패스트볼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포심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실점이 줄었어요. 애초에 지난 시즌도 그렇고 포심은 원래 던졌어 배우가 많이 안 던져서 그렇지 던지긴 던졌는데 올 시즌은 아예 안 던졌었다. 그래서 원래 배우가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이렇게 되게 많이 하는데 올 시즌은 막 4실점 5실점 경기가 되게 많았습니다만 한 4경기 5경기 전부터 다시 포심을 조금씩 많이는 안 던져요. 조금씩 던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시즌 맨키로 5이닝 2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약간 그런 공무원 느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오늘도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루고 같은 경우도 퐁당퐁당의 내용이 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쓰레기 뭐 화삭 디트 상대로만 호투를 했었고 뭐 최근에 있었던 보스턴전은 난타로도 당했던 여러가지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글쎄 정배보다는 역배가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보스턴 역배 프랜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17분 더 딱 가자. 요거 뭐 카스티오 대 몬테로 요거 뭐 시애틀 쪽으로 보는 게 맞겠죠. 시애틀이 뭐 보강을 통해서 타선도 이전보다는 살아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는 뭔가 좀 해줘야 되는데 할 때는 좀 해주는 모습도 조금 보일 수 있고 뭐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죠. 카스티오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피홈도 좀 줄어들었고 이닝까지도 잘 먹어주면서 뭐 앞선 경기도 솔직히 지속적으로 실점이 좀 많았었고 좀 많이 줄 때 뭐 4.5점씩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무실점 피칭까지도 조금 해주면서 확실히 이전보다는 조금 더 흐름을 찾은 모습에 뭐 카스티오 뭐 상당히 디트로이트 이렇게 물봤다고 거기에 이제 몬테로 같은 경우 뭐 피안타 피홈런 너무 많은 선수죠. 시애틀이 결국 쳐서 이겨야 되는 경기인데 최근에 빠따감을 감안했을 때는 근데 이겨줄 것 같다. 시애틀 승에 뭐 마인승까지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다저스 대 필라델피아
커쇼 대 산체스. 뭐 오늘 있었던 경기는 다저스가 이제 뭐 약간 판정승 느낌의 그죠? 7.5오바 점으로 간신히 넘겨주면서 사실 글라스노우 뭐 에런 놀라 둘 다 뭐 이번 시즌 뭐 그렇게까지 좋지. 뭐 글라스노우는 최근에 조금 안 좋은 거고 놀라 같은 경우 애초 이번 시즌 제가 중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전에 그런 압도적인 느낌은 사실 없다. 조금 흐름이 안 좋다 놀라도 삼진율이라든가 이런 게 커리어 최저점이다. 근데 오늘 뭐 여지없이 다저스 걔 빠따도 안 좋은 최근의 흐름한테 뭐 쳐맞으면서 다저스가 뭐 5대 3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내일은 선발이 둘 다 불안합니다. 커쇼 대 뭐 크리스토퍼 산체스. 커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복귀하고 두 경기나 던졌습니다만 글쎄 저는 그래도 뭔가 이름값이 있고 커쇼가 애초에 9위로 뭐 승부를 보는 타입도 아니었기 때문에 또 뭔가 해주지 않을까 뭔가 좀 잘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뭐 흐름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고 산체스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이제 공을 안 띄우는 부분들 뭐 싱커볼로잖아요. 뭐 땅볼 유도 자체는 뭐 상당히 잘하기 때문에 뭐 홈런도 잘 안 맞고 잘 던지긴 합니다만 집만 나오면은 원정 경기에서는 여전히 쳐맞는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8.5 오바로 보겠습니다. 8.5 오바. 오바가 역배일 것까지는 없다. 그냥 산체스 방어를 놨고 커쇼 이름값 때문에 오바가 언더가 정배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경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로 보고 요 정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